자, 방정식과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기억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에 뭘 이용해서? 그래프에 대칭성을 이용해서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해를 다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sin x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sin x를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0부터 2파이까지 내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범위가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면 답도 호도법으로 적어주시고 범위가 60분법으로 나와 있으면 답도 60분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그 범위 내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한 바퀴를 돌 때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에 대해서 2분의 홀수 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126페이지에 보시면요. 삼각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의 가계 크기를 미지수라는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 없니? 야, 책 뭐 없으면 복사해 주시오. 책도 뭐 들고 다녀. 내가 앞으로 다 복사해 줄 테니까 책도 들고 다니지 마. 그냥 다 하지 마. 뭘 해. 없는데 찾는다고 나오냐. 거기에 정석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해법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거기 그냥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단위원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n x가 2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걸 그래프로 풀게 되면 x좌편, y좌편을 기준으로 원점 0을 지나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부터 2파이니까 한 사이클 그려주고 나서 2분의 1 값을 가지도록 하는 값이 두 개 있구나 범위 내에서
그 두 값이 뭐랑 뭐겠다.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되겠다라고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지금 거기 있는 그 단위원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y의 값이 sin x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 단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 단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 값이 되도록 하는 이 y의 값, sine은 y라고 했으니까, y 거라고 했으니까 y의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 선과의 교점을 이룰 때의 동경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 각이 6분의 파이, 그리고 이 각이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 그 뒤에 나와 있는 127페이지에서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해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고 최근 제가 한 5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인 2분의 1의 일반해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특수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얘를 2n 파이 더하기 1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생각한다면 두 개를 합쳐서 뭐로 볼 수도 있겠다.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그러면 짝수에서는 서로 더해주고 홀수에서는 빼주면 되는 이런 값이 일반 해가 되는 거다라고 찾으실 수 있는데요. 얘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다 또는 단위원의 에서의 성질을 이용한다. 단위원에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코사인으로 y 대신에 사인을 이용하는 걸 말하죠. 근데 저는 그래프의 대칭성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할 일, 얘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할 일, 모든 문제는 기본형으로 먼저 풉니다. 치환하여 푼다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그 10-1번에 나와 있는데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할 때 1번에 sin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의 값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할 때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t로 치환해서 그 t의 범위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내의 t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sin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신다면 기본형 그래프에서 0, 1, 마이너스 1 이라고 하는 이게
t축이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요 마이너스 1 가기 전인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마 여기가 될 거고요.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t의 값이 뭐가 되거나 6분의 파이가 되거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얼마가 되거나 한 바퀴 돌아서 6분의 7 파이가 되거나 이제 마지막으로 x로 바꿔주신다면 x라고 하는 값에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6분의 파이가 되거나 3분의 파이 더해주면 2분의 3 파이가 되거나 이렇게 답을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무조건 일반식으로 갑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EX라고 하는 그 값이 2분의 1인 걸 만족할 때 그러니까 각은 무조건 기본형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EX를 치환합니다. 그렇다면 t의 범위는 어디부터? 0부터 4파이까지. 몇 사이클이 필요하다고요? 2사이클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2사이클 한번 찍 하고 그려놓고 고민하시면 여기 0부터 4파이까지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두 바퀴 내에서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해는 몇 개? 4개가 생길 거고요. 그 4개가 생기도록 하는 값은 어디에서? 3분의 파이에서 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 합이 2파이 얼마? 3분의 5파이 합이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0 2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 합이 4파이 그러면은 4파이가 되도록 하려면 3분의 7파이 또 얘는 얼마니? 3파이죠. 3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 합이 6파이 그러면 3분의 11파이 이렇게 t의 값이 4개가 나올 거고요. t의 값은 4개가 나옵니다.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 또는 3분의 7파이 또는 3분의 11파이가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x로 바꿔주시면 돼요.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또는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기본형으로 치환해서 풉니다. 그냥 무조건. 네, 그래서 오히려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 그래프보다 쉬워요. 기본형만 잘 바꾸고 해를 구하시면 되니까요. 10-2번 다를 거 없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한 문자로 하나의 형태로 정리해서 10-2번 하나의 형태로 정리해서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식 바꿔주시면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고요. 이 사인 x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고 자 여기에서 범위 항상 조심하세요.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없으면 일반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1 자 사인 제곱이 얼마가 되거나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자 그래프
똑같이 또 그래프로 갑니다. 얼마?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사이클. 기계도 필요 없네요. 한 사이클 그려놓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구나. 아, 여기가 2분의 3밖에 없구나.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누가 있겠다.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있겠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가 되거나 2분의 3파이가 되겠구나. 아니면 6분의 파이, 아니면 6분의 5파이 되겠구나. 이렇게 3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사인 4제곱. 4제곱이라고 쫄지 마시고요. 사인 제곱. 다 코사인 4제곱. 코사인 제곱.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사인 4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x고요. 얘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와 같습니다. 이유는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서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가능하시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더하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1이 나온다. 1은 냅두죠. 사인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코사인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친근한 거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대로라서 사인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코사인이 조금 더 대칭성을 적용하기 쉽다. 왜요? 코사인이 정수 파이에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을 하기가 정수 파이에 대하여 선대칭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논리에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가 1이고 그럼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 코사인 제곱 x의 값이 얼마? 4분의 1. 그래서 코사인의 값은 뿔마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뿔마 2분의 1. 또 그래프. 아니면 이번에는 저걸로 갈까요? 단위원. 단위원으로 가시면 어차피 지금 x, 각은 기본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하니까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아이고 원이 그냥 아주 그냥 날아다니네 그냥. 이렇게 한 바퀴를 잔하고 그렸을 때 x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이 단위원에서의 x값, 단위원에서의 x값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동경의 값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동경의 값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동경의 값은 3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5파이. 이렇게 총 4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풀어도 똑같아요. 자, x의 값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3번은 여기다 쓰죠. 탄젠트인데 역수가 보이네요. 3번에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냥 마냥 저냥 계속 보기보다 뭔가 더 간단한 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뭐 고민을 한번 해볼까나? 그러면은 얼마죠? 루트 3으로 묶었을 때 탄젠트 x 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그럼 통분이 가능하네요. 더하기 탄젠트 x. 그냥 내가 만약에 이걸 풀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1이 루트 3 곱하기 1 더하기 탄젠트 x 더하기 1이라서 뭐가 되거나 탄젠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탄젠트 x의 값이 루트 3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냥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라고 푼다고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전 좀 다르게 푼 걸 뿐이에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로요?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똑같은 결과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두 사이클 그려주시면 되죠. 점근선이 크게 그릴게요. 점근선 하나, 점근선 둘, 점근선 둘, 여기까지. 그러면 올라가는 식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 생기나요? (4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일 때, 그죠? 4분의 파이일 때가 1이라는 값을 가지니 점대칭이 돼야 하고 여기가 2분의 파이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주기성에 의하여 파이를 더해주시면 4분의 7파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다음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3분의 파이에서 생기죠. 3분의 파이일 때 이 식의 값이 루트 3이 될 거고 주기성에 의하여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에서 탄젠트 값이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식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제로 지금 탄젠트를 제외한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값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10-3번에서 지금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다음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물론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a 플러스 1은 0이라고 바꿀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치환을 했을 때요. 코사인 x를 치환했을 때 치환한 애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에서 반드시 축의 위치 또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t-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바꿔주신다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는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유효 범위가 될 거고 요 사이에서 이제 뭐 얘를 쪼개주시면 뭐 이렇게 되겠죠? 안 쪼개도 되긴 하는데 y는 a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교점이 생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둘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t가 1일 때가 최소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 식을 fx라고 할 때에 f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은 요 전체 덩어리를 a-2라고 본다면 0보다 지금 요걸 바꿨구나. 얘를 a로 놓고 그 다음에 y는 a 더하기 2라고 바꾸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 값이 a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 값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a 더하기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고요? 4가 될 거고요. a라고 하는 값은 2보다 작거나 같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판별식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그래프와의 교점으로 풀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범위는 기본형으로 치환해서 풀고요.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굳이 단위원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지 않아요. 오늘 배운 내용은 개념은 꼴랑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10-4번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1번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스 2사인 마이너스 3 코사인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올 때에는 일단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얼마니?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1, 2, 2, 1 얼마? 코사인 제곱 x의 값은 코사인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범위에 맞는
구간을 색칠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여기까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아니, 하나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사이클 4개 돔하고 나눠 본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값은 여기예요. 그래서 누구? 3분의 파이고요. 파이에 대하여 대칭성을 이루니까 3분의 5파이죠. 그래서 네, x의 범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값이긴 합니다.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요. 2번. 인수분해가 되죠?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 0보다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얘도 그래프 그려놓고 주기성, 대칭성, 얘는 대칭성 이용할 게 없죠. 주기성 이용하시면 돼요. 짠. 똑같이 내도막을 그려보죠. 좀 크게 그릴까? 크게 그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내도막. 올라가고요. 내려 밑에서 오다가 또 밑에서 오다가 띡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구간은 요쯤 어딘가 마이너스 루트 3의 값을 갖는 애는 헷갈려. 뭐해? 점대칭이에요. 어디?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애가 어디니까? 3분의 파이니까. 합이 파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네요.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대칭성 이용해서 여기 3분의 5파이. 대칭성이래. 주기성 이용해서. 다음 1이 되는 곳을 찾아주신다면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4분의 파이에서. 주기성 이용하면 또 어디에서? 4분의 5파이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큼 1이 될 때까지 1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요. 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구멍 뚫어야죠. 구멍 요만큼.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3에서부터 0이 될 때까지를 적어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3분의 2파이에서부터 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얼마보다? 3분의 5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부등식 풀 때는 항상 뭘 찾냐면 경계값을 찾아요. 그 경계에서 교점이 생기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범위가 나눠지는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0부터 2파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 세타, 크거나 같네요. 세타가 있을 때 1번, 이 방정식이 중근, 실근, 허근, 즉 뭘 찾으래? 판별식을 구하래. 판별식을 구해주신다면 일단은 1 빼기 2 코사인 세타가 짝수 판별식이 될 건데요. 이 짝수 판별식이 중근, 는영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세타 범위 내의 값, 세타 범위 내의 값을 찾아라. 계산해 주시면 세타 값이 얼마가 되거나 3분의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다음,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즉 코사인 세타 값이 뭐보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작은 범위로 따지면은 어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으면 됩니다. 허근일 때는요. 거꾸로 써주시면 되겠죠.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또는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합이 음수, 곱이 양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죠. 네, 합이 음수, 통과, 곱이 음수, 코사인 세타가 양수. 세 번째, 판별식이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세타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에다가 얘까지 추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 세타 값이 뭐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아니면 세타 값이 2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놓고 봤을 때 0보다 큰 구간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가 틀렸죠. 얘도 틀렸죠. 0부터 2분의 3파이 2파이 해서 네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죠. 세타의 범위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뭐만 잘 하시면 되나요? 대칭성만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칭성 그래프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그은 다음에 그 교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정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11) 다운도 가량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잡아줄 건데요. 사인 법칙이 뭐고 코사인 법칙은 뭐냐? 사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방법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일단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프는 끝났습니다. 다시 그래프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돌아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이, 그러니까 외접원이 있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원의 중심과 삼각형이 있다면 A, B, C가 있을 때 이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일 때 sin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sin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항상 sin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비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그 직각삼각형을 보조선 또는 원주각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을 옮겨줍니다. 각을 옮겨 주었을 때 이 각 C가 90도가 되고 A'B라고 하는 값이 빗변이 되면서 sin A의 값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누구? 2R분의 A라고. 마찬가지로 sin B 또한 규칙만, 알파벳만 위치를 바꿔서 쓰게 되면 똑같이 2R분의 B가 될 거고, sin C라고 하는 그 값은 2R분의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여기 작게 그리죠, 여기서. 원이 있을 그 외접원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 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sin A라고 하는 값이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인데요. 결국엔 2R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sin A분의 A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 sin C분의 C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가 바로 2R이 됩니다. 사인 법칙입니다. 얘가 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B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사인분의 A, 사인분의 B, 사인분의 C는 2R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얘보다도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됩니다. 맞죠? A라고 하는 값이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니까 A 대 B는 C는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써먹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구나. B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A 대 B 대 C는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가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거, 헷갈리지 마세요. 3, 6, 9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사인 값으로 쳤을 때 길이의 B가 모두 다 같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길이의 B가 사인 B랑 같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라고 뒷목이 너무 아픈데. 네, 뭐 단순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 그 앞에서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이거는 내가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각의 크기 A,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A, B, C와 세 각의 크기 각 A, 각 B, 각 C에 대해서 요렇게 총 6가지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데요. 6요소에서 각 A, 각 B, 각 C라고 하는 과정은 공구 개정 때인가 1호 개정 때 이후로 각 표시를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각의 크기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in A는 A의 내각, sin B는 B의 내각, sin C는 C의 내각입니다. 사실 뭐 내각이나 외각이나 코사인은 상관이 있으니까요. 증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6요소입니다. 그래서 11-1번 여기다 적을까? 11-1번 sin A 더하기 sin B는 항상 언제나 sin C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여라. sin A 대신에 2R분의 A 사용할 수 있고요. 2R분의 B 쓸 수 있고요. 2R분의 C 쓸 수 있는데요. A, 2R 다 제끼고 나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두 번째, 2번. 이 B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C와 같을 때,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바꿔보시면 여기 있는 애를 2R로 몽땅 나눠보면 2R분의 2B 2R분의 A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아까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라고 했으니까 이 sin B의 값은 sin A 더하기 sin C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각 A 대 B 대 C가 3대 4대 5일 때 A 대 B 대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라면 실제로 A는 몇 도? 15를 곱해주면 45도 B는 60도 C는 75도입니다. 그러니까 A 대 B 대 C 대신에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쓰면 되고요. sin A는 2분의 루트 2, sin B는 2분의 루트 3, sin C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4.
루트 2. 4란다. 계산해 주시면 2루트 2대 2루트 3대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되시겠다. 뭐 그대로 적었네요. 요대로 끝냈네요. 상관없습니다. 다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11-2번 문제도 동일하게 뭘 이용해서 저 2R분의 A다, 2R분의 B다, 2R분의 C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C 곱하기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이 sin C 2R분의 C 곱하기 A sin A A 곱하기 2R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sin B B 곱하기 2R분의 B 같은 거 맞죠?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중근을 가질 때 그럼 2번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 누구? sin 제곱 A sin 제곱 B 빼기 sin 제곱 sin 4제곱 A 더 마이너스 sin 제곱 A sin 제곱 C는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나오는 삼각형의 판별은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운 순간부터 수능을 보는 순간까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항상 뭘 이용하냐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합니다.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싸그리 싹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2R제곱, 2R제곱, 2R 4제곱, 2R제곱, 2R제곱. 분모가 똑같이 2R 4제곱이니까 다 떼고 생각하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0 나와야 되고요. A제곱 떼고 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뭐가 성립한다고요? 각 B가 뒷변이 B인 아니야. 이거보다는 지금 각으로 표현했으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깨끗하게 돼요. 근데 요새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각 B라고 안 하고 그냥 B가 90도인 이렇게만 해도 내각이라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가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풀이 중에서 삼각형을 풀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거랑 같아요.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말은 뭘 구하는 거냐? 해를 구하는 것과 같죠.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삼각형을 푼다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데요. 뭐냐면 삼각형에서 6요소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옛날 교재라 그래요.
요새는 이런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자, 11-3번에 지금 문제에서 A가 30도, 이때 A가 2, 그 다음 B가 2루트 3 라고 할 때 A, B, C의 값을 각각 찾아라 라는 건데요. 일단은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6요소를 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의 짝꿍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짝꿍이 존재할 때에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 대 B가 1대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사인 A가 사인 A 대 사인 B도 결국엔 사인 A가 몇이어야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사인 B의 값은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만 한다는 거고요. 그럼 그때 B의 각은 몇 도가 될 수 있냐면 60도가 되거나 아니면 120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B의 크기가 60도라고 한다면 C의 크기는 90도가 될 거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얼마? 4 더하기 12는 C의 제곱, C는 4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B의 값이 120도가 된다면 C의 크기가 30도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와 C가 30도짜리인 이등변 삼각형, A와 C가 30도짜리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요 길이가 2라고 2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C의 길이는 2루트 2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네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짝꿍이 필요합니다. 짝이 필요해요. A랑 사인, B랑 사인, B랑 B, C랑 C 중에서 짝꿍 한 쌍이 최소한 필요하고요. 이 필요하고요. 뭘 구하는 거냐면 B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B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코사인 법칙 때문이에요. 예전에 옛날 먼 옛날 공부개정 시절까지는 코사인 법칙을 두 가지를 다뤘었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애가 공부개정 시절까지는 제1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왔었어요. 근데 2015 개정 이후부터는
2015 개정 이후부터는 제1 코사인 법칙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제1 코사인 법칙은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고요. 뭐만? 제2 코사인 법칙만 따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요. 현재는. 실제로 제1 코사인 법칙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나 활용이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개념이었고요. 그 스쳐 지나가지도 않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 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일단 먼저 증명을 보여드리고 이 정석에 있는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 삼각형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일반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A, B, C라 할 때 C, B, A라 한다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반대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AH의 길이를 C sin B로 BH의 길이를 C 코사인 B로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CH의 길이는 뭐로 나타낼 수 있기에 A-C 코사인 B로 나타낼 수 있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죠.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뭐를 만족한다? C제곱 사인 제곱 B와 더하기 A-C 코사인 B 전체 제곱이랑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식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신다면 이 식은 C제곱 사인 제곱 B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 식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그래서 A부터 쓰는 게 낫긴 한데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될 거고요. C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건 증명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이걸 좀 지우고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드릴게요. 위아래를 바꾸겠습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고요. 증명 자체가 뭐였다? 이게 뭘 이용하는 거였다? 그 일반 삼각형에서 딱 그 저기 어디야?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삼각비 구하는 것 좀 같아요. 여기요. 이렇게 하나 제가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A, B, C, A, B, C일 때 요만큼의 길이가 AH의 길이가 C sin B, BH의 길이가 C 코사인 B, 따라서 CH의 길이가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 뭐 저기 AC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이고 이 식을 그대로 응용해서 써먹은 식이 B제곱은 A-C 코사인 B 제곱 더하기 C 사인 B 제곱이고 정리해서 A제곱 2AC 코사인 B 더하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C제곱 사인 제곱 B 나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2022, 2015 개정 교과서 내에 있는 증명 방법이고요. 그러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고 얘를 이용해서는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그릴게요. 이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그렸을 때 A, B, C가 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요. 자, 요변의 길이가 C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식을 써먹는 거거든요. 뭐냐면, BH의 길이가 C 코사인 B고요. CH의 길이가 B 코사인 C입니다. 따라서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입니다.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여기가 뭐야 여기 C 코사인 B 코사인 C. 그럼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애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가 될 거고요. C라고 하는 애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여기에다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목이야. 네, 여기에다가 이제 A를 하나만 전체적으로 다 곱해봐요. 그러면 곱한 식 자체가 요 위에다가 적어보시면 A제곱이 AB 코사인 C 더하기 AC 코사인 B B제곱 마찬가지로 B에는 B제곱을 곱하고요.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 C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 이거 오랜만에 해서 제가 기억이 제대로 나는 건가 모르겠다. 해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얘 하나를 빼봐요. 1번하고 2번을 서로 더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고요. 3번을 빼시면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하고 2번을 더하시면 AB 코사인 C가 2개, 그 다음에 AC 코사인 B, BC 코사인 A가 하나씩 나오는데 뒤에 2개가 상쇄되어 사라지면서 EAB 코사인 C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저겁니다.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2개 더하고 하나 빼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얘는 2개 더하면서 중복이 되는 EAC 코사인 B만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2개 더하고 아래 하나 빼시면 똑같이 식이 나오거든요. 뭐 알겠는데요. 나는 이거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올드한 방법이라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증명 외에는 이 제1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를 기억해 두세요. 그죠? 거기가 뭐가 나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어드바이스 2,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변형까지 하면은 왜 얘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코사인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몰아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 식은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식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찬가지로 코사인 C의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삼각비 표를 찾아서 그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뭐요? 세 변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각의 모든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구? 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나와 있다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나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또 나머지 두 변의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 그 끼인 각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짝꿍이 있으면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한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능에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는 나왔습니다. 늘 나옵니다. 자, 11-4번 다음 ABC를 풀어라. 아우 더러워라. T가 얼마? 60도. C는 얼마? 45도. 그 다음 C가 2. 라고 할 때, 자, 뭐가 보여요? 짝꿍이 보여요. 짝꿍이 보이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B 대 C라고 하는 값 대신에 사인 B 대 사인 C를 이용하신다면 얘는 몇 대 몇이라서 사인 B가 60도 2분의 루트 3 대 사인 C가 2분의 루트 2니까 얘가 B 대 2라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루트 3을 루트 2 곱하니까 B의 길이는 루트 6이 나올 거고요. 자, 다음 이제 뭘 이용하냐면 A를 찾아야죠. A가 몇 도가 되니까 A는 75도가 되는데 A가 75도가 되니까 사인 값을 BC와 코사인 A를 이용하기에는 75도라고 하는 값이 특수각이 아니네요. 그럼 뭐 편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죠.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될 테니 대입 한번 해보시죠. B제곱은 얼마? 6이요. A제곱은 얼마? 몰라요. C제곱은 얼마? 4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C 4A요. 코사인 B, B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A의 값은 1 뿔마 루트 3, 즉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75도, B는 루트, C는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봐봐요. 2번. B가 60도, C가 45도, A가 3 더하기 루트 3. 자, 마찬가지로 A가 몇 도가 되고 75도가 되고 75도가 될 거고 그 짝꿍이 될 수 있는 애는 결국에는 뭐밖에 없냐? 요거밖에 없네요. 그럼 75도라고 하는 애가 얼마인지 써먹을 줄 알면 좋은데 그걸 모르면 사실은 이게 되게 어거지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 이거 못 쓰잖아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에 의하여 B 코사인 C, 그러니까 B 대 C가 사인 B 대 사인 C라서 얼마라고? 사인 B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루트 2라서 루트 2B의 값이 루트 3C라고 하는 애 하나를 찾았고요. 진짜 정말 쓰기 싫지만 굳이 쓰라고 만든 제1 코사인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가 A라서요. 얘를 대입해 주신다면 코사인 C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B 더하기 코사인 2분의 1C가 3 더하기 루트 3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쓸 수 있고 루트 2B 대신에 루트 3C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루트 3 더하기 1c는 6 더하기 2 루트 3이라서 c의 값이 얼마 나온다? 2 루트 3 나올 거다. 그러니까 2 루트 3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이 될 거라 b의 값은 3 루트 2가 나오겠네. 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별로예요. 참 별로예요. 이런 거보다 여기 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사실 코사인 법칙을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한 것들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뒤에서 계속 한번 볼게요. (11-5번의 1번) A라고 하는 값이 45도고요. B라고 하는 값이 2, C라고 하는 값이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일 때 뭘 써먹을 수 있다? A부터 찾아볼까요? 왜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b제곱은 얼마? 4. c제곱은 얼마? 8 더하기 4 루트 3. 2bc 2bc 곱하기 코사인 a 2분의 루트 2. 한번 정리. 12 더하기 4 루트 3 빼기 여기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정리하시면 12 빼기 4라서 8 나오죠. A는 얼마구나? 8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쓸까요? 8이래. 2루트 2가 되겠구나. A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A 대 B가 몇 대 몇이고 루트 2 대 1이고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는 몇 대 몇이고 루트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1이 나와야겠네.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사인 B의 값은 B는 얼마? 30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150도가 나오거나 150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몇 도가 나오겠다? 105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2번. A가 루트 6이고요. B가 2, C가 루트 3 더하기 1입니다.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가려면 뭐를 가요? 지금 이 식 이용해야 돼요. 여기를 이용해야 될 거야. 이걸 이용해야 될 거거든. 어떻게 이용하는 게 그나마 간단하게 나올까? C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코사인 C라고 하는 값은 2A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요렇게요. 그러면 AB, A 2 루트 2 분의 6, 4 빼기 4 더하기 2 루트 3. 이쁜 식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도 이쁜 식 나오기 힘들지 않나?
그럼 코사인 B는요? 코사인 A는 어때? 셋 중에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는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코사인 A는요? 2 루트 3 더하기 1 분의 4 더하기 2 루트 3 빼기 6. 얘가 차라리 낫다. 이거 계산하시면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위에 더해 주시면 2 더하기 2 루트 3이라서 약분 가능하고요. 답은 2분의 1 나와요.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나올 수 있으려면 A라고 하는 값은 60도가 나올 거고요. 요렇게 A가 60도라는 거 하나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인 법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짠. 그래서 얼마는 루트 6대 2가 사인 60도 대 사인 B다. 사인 60도는 얼마고?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 루트 3 사인 B가 루트 2분의 1이라서 이 B의 값은 45도가 나오거나 135도가 나오거나 135도 불가능 45도 그러니까 B는 45도 C는 75도 이렇게 찾아줬네요. 그 14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삼각형의 해법에 관한 종합 정리를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나머지 6요소를 구하는 방법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끼인 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만약에 자 이걸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지울게요. 자 한번 생각해 봐봐. 무조건 이제부터는 요 6가지 중에서 3개가 정해지면 누굴 제외하고 각이 나와 있는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거든 간에 나 하나와 2개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3가지 경우 3개를 주는 경우 나머지 3개를 반드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뭘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J 코사인 법칙 쓰라고 돼 있는데 아니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 ABC와 ABC에서 끼인각이 아닌 그러니까 BC와 A 끼인각이 주어진 이 경우에도 뭘 쓰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짝꿍이 없을 때. 짝꿍이 없을 때는 코사인 법칙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것도 짝꿍이 없는 건가요? A, B, C에 C 하나에 A, B 이것도 짝꿍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얘는 짝꿍이 있는 거죠. 구할 수 있으니까 짝꿍이 있죠. 얘는 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그 외에 짝꿍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면 끼인각이 아니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짝꿍이에요. 짝꿍이 존재하게 되면은 사인 법칙 이용해서 푼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실제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보여줬던 그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 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있냐? 이거 8번인가? 7번이네. 오늘 이거 다 하네요. 괜찮아. 어차피 숙제도 안 할 건데, 뭐.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12, BC의 길이가 18, CA의 길이가 15라고 한다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선분 AM의 길이를 구하라.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M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요. 지금 얘는 4대 5대 6. 사실 뭐 딱히 상관이 있는 애는 아니죠. 허리야. 어깨야. 나중에 실전에서 써먹는 비도 그 숫자의 비가 또 따로 있긴 한데 걔는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길이를 그냥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십시다. A, B, C에서 AB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고 BC의 길이가 18, AC의 길이가 15라고 할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그 AM의 길이를 구하여라를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까는 이걸로 갑니다. BM의 길이가 9가 되거든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삼각형 ABC에서의 코사인 법칙과 코사인 B의 값과 삼각형 ABM에서의 코사인 B의 값을 구하면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식 세워보시면 아주 그냥 다 개 작사를 내놓는구나 오늘. 다 끈질러 먹고 몇 개짜리. 자, 식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얼마? 코사인 B라고 하는 그 값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2 끼인가? 2, 12, 18 분의 12의 제곱, 18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인데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뭐이? 2, 12, 9분의 12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양변 지울 거 한번, 같은 거 한번 지워봅시다. 양변 지울 거 한번 지워봅시다. 2, 12, 2, 12, 9, 8, 2. 자, 그래서 계산을 해야죠. 그래도. 얼마인가요? 144 더하기 324 마이너스 225는 2배 해줘서 288 더하기 161 2 빼기 2x 제곱 됐고요.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44 빼주면은 180 다음 160이니까 넘어가면 여기 째면 얼마냐 18 엥? 홀수인디? 왜 홀수 나옴? 좌변이 243. 288, 144, 144, 180, 180, 162, 18, 200 막 43. 그러면 2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243 나오니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니? 2분의 3 곱하기 81이라서 x의 값은 얼마? 2분의 9 루트 6 나오겠네요. 틀렸네요. 계산 잘못했는데. 전 주고 200 잠깐만 18을 더해야 되니까 207이죠. 207이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9 곱하기 얼마죠? 뭔가 계산이 맞죠? 그래서 9 곱하기 얼마니까? 23이니까 예 2분의 23 곱하기 9라서 x의 값은 얼마구나? 2분의 3 루트 46 나오겠다. 굳이 이렇게 더러운 값을 해야 되는지 싶은데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뭐 대충 요점 어딘가에 떨어지는 요 값을 D라고 한대요. 여기랑 이게랑 요각이랑 크기가 똑같네요. 각의 이등분선은 길이의 비가 같자 몇 대 몇이니까 4대 5니까 요 길이는 몇 대 몇이겠다. 4대 5, 9분의 4, 9분의 5. 8이랑 BD의 길이가 8이고요. CD의 길이가 10이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각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누구? 요거.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몇 곱하기 2 곱하기 12 곱하기 x분의 12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제곱이고요. 그 값이 뭐와 같다? 반대편에 있는 2 곱하기 15 곱하기 x분의 몇 제곱? 15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과 같더라. 로 계산해주면 될지 싶어요. 2x 4, 5. 그러면 144 곱하기 5, 720. 아니, 140 맞죠? 720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64 320은 225, 450, 900 4x 제곱 마이너스 400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정리 400, 500, 100 x 제곱 x는 10 AD의 길이는 10입니다. 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꾸라고 했죠? 변의 길이를 관계식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길이로만 봐요. 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A 코사인 A와 B 코사인 B가 같다고 나오는 식을 코사인이라고 나와 있는 식을 변형하면 A 곱하기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B 곱하기 2AC분의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면의 같은 분모의 EC 날려주시면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같은 애 지웁시다. ab제곱 ab제곱 b 나머지 없죠. 그러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나오네요. 마무리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나옵니다. 정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라서 뭐이거나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c가 90도인 직각 옆으로 밑에 쓰자. 또는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2번 무조건 이 sin a는 2r분의 a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sin c는 2r 분의 c. 지울 거 지우고 2r a 2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라 5만 남아서 a제곱은 b제곱이 남기 때문에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탄젠트라고 나와 있는 것도 분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sin a sin 제곱 a 탄젠트 b가 sin 제곱 b 탄젠트 a랍니다. 쪼개 나눠 sin 제곱 a 곱하기 코사인 b분의 sin b sin 제곱 b 곱하기 코사인 a분의 sin a 약분 sin a 하나 sin a 하나 sin b 하나 sin b 하나 양변에 정리해 주시면 sin 신코는 신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3번이죠. 얘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2r분의 a 곱하기 2bc b제곱 c제곱 a제곱 2r분의 b 곱하기 2ac분의 a제곱 c제곱 b제곱 2r 2c 똑같네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식이 만들어지는데요.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온다. 정리.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랑?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A 대제곱, B 대제곱, C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뭐라고요? 여기 똑같네요. 1번과 답이 동일합니다.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도형의 총 정리 느낌이라서 3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원주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던가 이제 뭐 저편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 이유가요. 네, 원래는 10단원만 진행을 할까 했다가 11단원까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뒤에서 시간을 좀 잡아먹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했고요.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